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.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하나는 일단 목적. 목적.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모임은 책에 대한 이해를 한 8, 90% 비중을 두고 있는 모임이에요. 예, 그래서 책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으로 정말 한 가지 결심만 하고 나가자가 이제 제가 하는 모임이고, 그럼 저희가 아까 화이트라는 모임 거기 보면 거긴 또 완전 정반대거든요. 책 얘기는 안 해도 돼요. 그냥 조금 하고 한 뭐 90분, 100분은 이야기만 나눠도 돼요. 막 아니면 누가 정말 어떤 이야기 꺼냈으면 그 얘기에 서로 공감하면서 응원만 해도 돼요. 내가 만들고 싶은 모임의 목적이 어떤 책을 잘 이해하는 데 있냐,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나누는 데 있냐, 아니면은 그냥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냐,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한 과정으로서 이걸 만들었느냐에 따라서, 왜냐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모임을 잘 못하나? 나는 책 읽고 싶어서 나왔는데 왜 자꾸 얘기만 하다 가지? 근데 이야기가 목적인 모임은 그 모임이 자랑 모임이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, 만들고 싶은 그 모임의 성격을 일단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. 이게 하나고,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리더가 자기 실력이 어느 만큼인지 알아야 돼요. 깜냥 안 되는 어려운 책 들고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렇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합니다. 반대로.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모임을 했는데 되게 막 나눔이 잘 되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막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반대로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어느 달인가 이제 선정을 한 거죠.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때보다 훨씬 그 모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. 예,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. 그 책을 굳이 당신과 내가 왜 읽어야 되지?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, 그리고 사람들이 저하고 읽었을 때 뭔가 훨씬 유익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더가 신학을 꼭 할 필요도 없고, 꼭 뭔가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거나 어떤 뭐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, 뭐 사모면 사모여서 잘할 수 있는 모임의 성격이 있고, 직장인이면 직장인이어서 잘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,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모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. 그걸 모르면 또 이제 그걸 찾아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더라. 그쵸. 뭐 그렇기도 하고,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내 기준과 내 줏대가 흔들리면 오래 갈 수는 없죠. 네. 그렇죠. 이번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가면은. 네.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좀 나는 어떤 걸 해보겠다 모임이 이제 정확하게 컨셉이 잡혀 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. 저는 이제 책에 관한 이해라고 할 때 이 책에 관한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까에 관련돼서 잘 설명을 해서 이제 그걸 높여주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고, 저는 이제 질문을 잘 던져서 그걸 스스로 좀 찾아낼 수 있게 하자라는 포인트 쪽인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이제 이건 성격의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네. 책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모든 모임 인도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텐데,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만드는데 공을 좀 많이 들입니다. 어떻게 이 질문을 구성할 것인가. 이 질문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가로 열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점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거기를 읽고서 찾아와서 답을 쓰면 되는 매우 표준화된 질문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도 제가 교재도 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교재를 제가 다 만들어서 하면서 했던,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질문이,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교재의 질문은 쉽게 쓸 수가 없대. 찾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자꾸 묻는 질문을 던지거든요. 그러니까 성경 찾아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경 갖다 쓰는 게 답은 아닌, 그러니까 질문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이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관련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, 어떤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,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이제 묻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, 목사님들이 이제 보통 독서 모임 하고 나서 같이 둥그렇게 모여서 하는 질문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보냐면, 어떻게 느끼셨어요를 묻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국인은 10%도 안 돼요.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어떻게 느꼈습니다.
좋았습니다. 라고. 목사님 읽자고 한 책 앉아가지고 읽는데 좋았습니다. 나오지. 뭐,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찔러주는 그런 좋은 질문들이 좀 설정이 되면 독서 모임 하시는 분, 인도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. 그건 이제 훈련인 것 같고요. 거기서는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고양이 쌤입니다라는 아주 작은 책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어떤 그분이 이제 독서 모임 실제로 지방에서 운영하시는 네. 분이 쓴 책인데 본인은 어떤 독서 모임을 하는지 그분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막 쓰는 거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길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말할 시간 다 잡아먹기도 하고 누구는 책도 안 읽고 와서 그냥 앉아있기도 시행착오 가운데 본인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를 만들어 저는 그거를 처음에 그 독서 모임 공간 만들어 하실 때는 칠판에 이렇게 크게 써놨었어요. 질문 만들 때 난 저걸 참고해서 만들어야 된다. 원칙을 참고해서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좀 훈련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, 나는 고양이 쌤입니다라는 그 책도 한번 보시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내가 만들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 진짜 좋았다. 뭐 대체로 다 좋죠. 뭐 제가 만든 하지만 이 질문은 네. 진짜 와 정말 내가 만든 질문인데 정말 탁월했다.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우린 질문하는 입장이 경우가 네.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확인을 하는 질문은 던지지 않아요. 저는.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질문 안에 내용 설명을 넣으면 넣죠. 루이스는 뭐 기도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라고 질문을 이제 앞에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묻는 질문들,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을 이제 뒤에다 덧붙이죠.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구성을 합니다. 소위 그 사유를 끄집어내는. 그렇죠. 어떻게든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라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책을 읽고서 뭔가 찌릿 와닿는 게 있어야 돼. 지금 그 경험인 거야. 그 경험을 어떻게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이제 목표가 저는 책을 읽는 경험에 이제 맞춰지는 거죠. 이게 껴다 맞춘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모임에서는 그리고 구름 책방에서는 책을 안 읽고는 모임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네요. 아니야, 있어요. 있어요?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고양이 쌤입니다. 나는 고양이 쌤이다 보면은 책을 안 읽고 온 사람도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. 그거는 결국 경험을 묻는 질문이에요. 왜냐면 책 내용은 질문 앞에 담아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를 붙여놔요. 그러면 책을 내가 이거를 100% 이해를 못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질문만 보고 왔더라도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배려를 또 그게 이제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름 그걸 이제 넣는 거죠. 못 느꼈으면 더 어마어마한 배려죠. 네. 어떠세요? 목사님 그 모임에는 책을 읽고 오는 분들 비중이 근데 저희는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당신은 앞에 한 얘기랑 좀 상반될 수도 있는데 당신은 뭐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 그렇죠.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 다 그렇죠. 못 읽었으면 그렇죠. 저희는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요. 그냥 오늘 이 모임이 한 번에 그냥 독서다.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항상. 그래서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오늘이 재독하고 정리하는 독서고 아직 못 읽고 참여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첫 번째 독서가 되시니 여기서 끝내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읽는 독서를 꼭 이어가셔라. 하여튼 저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요 시간도 한 번의 독서가 돼야 되니까 내용을 좀 많이 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뭐 어느 게 더 낫다, 열등하다.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는 거예요. 이건 자기 성향과 지향점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니까.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맞는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독서 모임 할 때 그것도 고민되지 않아요.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번 달에. 그렇죠. 어떻게 정하시나요?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마다의 저의 어떤 관심사의 흐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죠.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. 네, 관심사의 흐름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것의 어떤 기준들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, 2월 주제는 성경이었고 성경에 부합된 주제를 저희 모임들 전체에서 읽어요. 그러면 뭐 한 4권, 5권 뭐 정도를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책들을 다 보면서 저희 이제 난이도라든지 모임의 성격들이 있으니까 이 책은 정말 이 모임에 적합하구나 이렇게 좀 오래 고심을 하죠. 그건 어때요? 이렇게
독서 모임에서 하는 책은 다 내가 읽은 책이다? 그럴 수밖에 없죠. 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0% 숙지는 못했어도 내용이나 어느 정도 흐름은 다 알고 내가 있는 알고 책이다. 있는 책을 본다. 네. 그렇죠. 이렇게 가끔씩 이제 내가 못 읽어본 책인데 나도 한번 기회 삼아서 읽어봐야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좀 같이 읽는데 목적이 그거라면 뭐 오케이 뭐 그것도 가능할 수 네, 있는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. 저희 얼마 전에 신학공부단이라는 이렇게 협업하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. 네. 그 모임은 벽돌책 같은 거, 아니면 정말 약간 준전공책 정도 되는 책을 이제 읽는 모임이에요.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을 한 달 반 정도에 읽었는데 이거는 제가 딱 그 생각으로 읽었어요. 이 모임을 만들어서 나도 이번에 봐야겠다.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인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잘 하실 수 있는 그 기독교 교육 전공하신 목사님이 리더를 하시고 제가 참여자로 들어가서 읽었죠. 저는 매달 한 권씩 거의 텀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2번 하거든요. 격주로 하니까. 두 번째 모임을 할 때 다음에 어떤 책 볼까 좀 물어봐요. 그래서 추천 한번 해보시죠. 내지는 어떤 분야의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번에는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들이 나오면 제가 읽었던 책들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기와 관련해서 이런 책들이 이제 읽어보면 좋을 거고요. 하면서 한 서너 권 정도 이제 투표로 붙입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온 표를 읽어보죠. 라고 이제. 그러니까 읽었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저도 안 읽어봤던 책을 근데 읽어본 경우는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직장인 모임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대표 하신 분들이 2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은 절실하게 지금 삶에 필요한 책들이 있어요. 우리 직장인 모임인데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? 라 해서 읽은 책이 얼마 전에 읽었던 일의 철학이란 책. 뭐 기독교 관련 책은 아니에요. 기독교 관련 책은 아니고 스탠퍼드에서 거기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2명이 이제 쓴 책인데 그건 솔직히 이제 경영 내지는 자기 개발 관련된 책인데 그런 책을 좀 읽어보자 그러면 저를 이제 빨리 그 책을 구해서 먼저 읽죠. 얘기가 나오면 먼저 빨리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.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. 뭘요? 어떤 책 읽고 싶어요? 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.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설명할 테니 너희는 따라오거라. 나를 따르라. 저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수평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아닌가?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잠깐. 전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방금 얘기한 일의 철학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모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손을 들어 일부러 뽑지 않았을 것 같은 책이에요. 저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이건 조금 벗어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안 읽어봤을 책을 여기에 참여해서 읽어보게 됐다라는 분들이 계세요. 이건 약간 이제 구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목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초반에는 매달 우리는 다음 달에 이 책 읽을 거니까 같이 읽을 사람 모이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왜 이렇게 날 이렇게 몰라줘?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책만 읽었는데 모집이 너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나랑 같이 저 이런 사람인데 아시죠? 저랑 같이 책 읽고 싶은 분들은 모이세요. 이건 대신 일회성이 아니고 오래 같이 읽을 사람들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룹 책방 영 미니스터스나 인 비즈니스나 이걸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냥 계속 하시겠다고 참여를 한 거예요. 무슨 책을 고르든 간에.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어떤 의사도 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에 대한 이해에 내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한편에 제가 꼭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서점은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식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경험을 아니면 여기에서 아니면은 읽지 않았을 그런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게 제 어떤 그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달 어떤 책을 내놨을 때 이분들이 본인들이 결정하진 않았고 그것을 결정해줘서 같이 이번엔 이 책이군요 하고 읽게 되지만 좋은 경험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골라야 되는 어떤 책임감? 네. 그게 저한테 있고 근데 저희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1년 구독을 하거든요. 저희 모임도. 왜냐면 똑같은 고민을 하잖아요. 이거 그때마다 모으는 거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. 아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
24년부터는 1년 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1년을 하고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. 3분의 1 정도는 매달 유입이 되는 인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예, 있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도 그런 거 해볼까? 1년 참가비 미리 내고 들어가세요. 이런 거 뭐 해볼까? 저희 그렇게 해요. 예. 그래. 좋다. 네. 6개월 한 번씩 해볼까? 아무튼 네. 좋은 아이디어. 예. 네. 플러스 1. 예. 아,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의 적절한 인원에 관해서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전 모든 인원이 다 좋다 정도의 저 약간 그쪽에 열려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초창기에 뭐 서점 했을 때는 뭐 한 명하고도 오래 했고 예. 모임입니까 그거? 예. 네. 아 그렇게 모임이죠. 근데 이제 제가 그 독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명은 하고 싶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3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저와 아내와 그 사람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둘이도 많이 했죠. 근데 한 명이라고 할 때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협업 같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다 보면 줌 이런 데서는 60명, 70명하고도 하거든요. 아, 네. 네. 모임이 됩니까? 네, 전 된다고 생각해요. 예. 아, 그래서 강의하시니까? 아니죠. 오히려 한마디씩 뭐 쫙.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더 체계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. 네.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할 건데 답하실 분들 누구누구를 미리 이제 선정한 상태에서 예, 그리고 이제 다 나누진 못하지만 그리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만 꼭 내가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방식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. 저희는 네 7명에서 끊습니다. 7명 넘어가면 다음에 자리가 비일 때 연락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7명까지 돼본 적도 없어요 사실. 칼 같은 모임. 왜냐면 이제 저는 극아이거든요. 네, 목사님이 자꾸 아까 시작할 때 극아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네, 그 정도가 한 번의 모임에서 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 범위인 것 같아요. 더 많으면 이 사람들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의 좁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빼고 싶고 1시간 반에서 7명이면 한 사람당 얘기할 시간 10분도 안 돼요. 쟤도 이제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. 이분들은 돈을 그래도 몇만 원씩 내고 와서 앉아 계시는데 입 꼭 다물고 가면 근데 좀 그 얘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발언 시간을 뭐 정확하게 재지는 않지만 답변이 이제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. 답변이 너무 짧다 그럼 추가 질문을 준비를 합니다. 이분의 이야기 입을 좀 열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.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험 이거 짜릿하지 않습니까? 이것도 독서 모임의 하나의 경험인 것 같은데 왜냐면 요새 세상이 누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조용히 기다려주면서 그 말을 들어줍니까? 요새 어디 가서 다들 자기 말하기 바쁜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이건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지금 살짝 들어보기도 하는 거예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 보통 딱 그 인원수가 균등한 어떤 발언 기회를 갖게 그건 이제 어떤 모임들 같은 데는 이제 장점으로도 막 설명하는 모임도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, 그래서 저는 저의 한계 저의 한계라 더 이상 팔이 뻗어지지 않아서 저의 한계 20명? 어우 끔찍한데? 저는 근데 20명이어도 저희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누가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오시냐고 저는 다 받아들이는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못 받아들여요. 20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는 저는 오늘 화면 끄고 있고 싶어요. 그럼 저는 괜찮아요. 그러면 화면 끄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참여하고 싶으실 때 화면 여시면 된다고. 그 모임에 신청해서 저희가 이게 살면서 이건 기본으로 깔려있는 모임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의지를 보여야 들어오는 모임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용기를 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참여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문을 미리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
거기다 본인이 답을 적잖아요. 네, 네, 네. 아무튼 그러면 현장에서 그 시간대 자기가 적은 걸 보고서 이야기할 게 이제 생기는 거죠. 그냥 그저 갑자기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싶은데 미리 이제 자기가 준비해 놓은 대답이 있으니까 그거 읽으셔도 돼요. 저는 그러거든요.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답변을 읽으면서 이제 요 지점은 뭔가 미심쩍은데 뭔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걸 던지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면도 있는 거죠. 최소 인원에 가서 한 명하고 저도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한 명하고 했던 적이 있긴 하네요. 예. 한 두 타임 정도를 한 명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. 네. 1대1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힘들어요. 힘든 일이야. 1대1도 힘들고 1대 다도 힘들어. 그리고 원하는 숫자. 그리고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 안에 있어야 안정감이 느껴져. 딱 요 소그룹 안에 있어서. 저는 생각해보면 한 명, 두 명하고 저는 진짜 오래 했어요. 그러셨어요? 예. 초창기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은 한 명, 두 명하고 했고,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한두 명이 지금도 계세요. 예. 그래요. 그러니까 공신이시네. 개국 공신이시네. 저희 각별히 대화하죠. 공신이시네. 자, 이렇게 좀 독서 모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사전에 조금 대충 뼈대는 잡아놨는데 세세하게 다 담진 않아서 빼뜨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독서 모임 같은 거 좀 만들고 싶다.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나 한번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그래도 댓글이나 아니면 뭐 우리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낼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. 뭐 저는 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독서 모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지향점을 가진 독서 모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많아지지 않아요? 그런가요? 근데 통계를 보면 가면 갈수록 책 읽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니까 뭐 읽는 사람만 모임 3개, 4개씩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좀 즐겁게 캐주얼하게 읽을 수 있는 모임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늙어가지고 덜 캐주얼해요. 어떻게 날 뛰어보고 싶어도 덜 캐주얼해. 몸이 무거우니까. 네네네. 작년에 서울 독서전, 국제 독서전 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막 발 디딜 틈 없이 막 바글바글하고 하던데 젊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책 읽는 사람 거기 다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. 왜 왔을까라는 생각해보면 힙해 보이잖아요. 거기 가는 게. 저는 책 읽기라는 경험이 좀 그런 힙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거든요. 좀 그런 경험들을 여기저기서 좀 누릴 수 있는. 근데 실제로 텍스트 힙이 굉장히 요즘 핫한 키워드잖아요. 우리가 약간 여기 안에 살아서 우리끼리 우리한테만 좀 커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좀 즐겁게 책 읽고 나눌 모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드릴 테니까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움 받으실 거 받으시고 또 추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저께 저희 모임에는 참관하고 싶다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. 그래요?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청년들하고 독서 모임 이제 해 오셨는데 새로 이번에 우리 같이 있는 개인기도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마침 여기서 읽는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좀 구경 좀 했으면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뭐 줌으로 접속하는데 추가 비용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우리 모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가서 또 만들면 되니까 돈 안 받습니다. 뭐 그런 거는. 영상 보신 분들은 그러면 참관권. 뭐 좋습니다. 몇 분 안 보실 거야. 우리 영상은 많이 안 보시니까. 아무튼 뭐 각설하고 앞으로 또 우리 계속 출연하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좀 의견 있으면 마음껏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